안녕하세요. 마미살롱 정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아하면서 미디어 영상 얼마나 아이에게 노출을 하시나요? 영상이 함께하면 육아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순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여주면서도 혹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언제부터 보여줘야 괜찮은 건지 걱정 많이 되시죠?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불확실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각종 자료랑 논문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언제부터 노출해도 되냐? 미국 수학과협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미디어를 노출해야 하고 어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 노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통화 같은 건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18에서 24개월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미디어를 부모님과 함께 시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세에서 5세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디어 노출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 볼 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를 노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이 있는 걸까요? 여러 편의 논문과 자료들을 읽어봤더니 미디어 노출이 아이들의 발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만큼 부모님과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줄어들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게 언어 발달 같은 발달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가 아이들 발달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좀 부족하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그래요. 피디아트릭스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면 2세 이하의 아이가 1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면 52분 동안 부모와 소통할 시간을 잃는 것이고 또 하루에 약 10% 정도 창조적인 놀이를 못하게 된다고 발표했어요. 양질의 놀이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시간이 미디어로 대치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어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미디어를 접하면 부모와 양질의 소통, 상호작용을 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어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2017년 대한소아신경학회지에 발표된 한림대학교의 논문에서도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되고 24개월 이전에 미디어에 노출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가 없이 영유아 혼자 미디어를 시청하는 건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인간의 뇌는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미디어는 그런 상호작용 없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시각 중추만을 자극하고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까지는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실험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부모들의 설문조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학습 효과는 없을까? 사실 요즘 굉장히 좋은 양질의 영상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6개월까지는 TV의 색상과 소리에 잠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화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2개월 정도 되면 화면 안에 있는 사람이랑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현실 세계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여전히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2세 미만의 아이는 미디어 안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걸 현실 세계에 연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디어로 인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8개월에서 24개월 된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시청한다는 가정 하에 양질의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요. 12에서 18개월의 아이들에게 4주 동안 인기 있는 교육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런 새로운 단어를 익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진 그룹은 영상이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부모가 매일 단어를 가르쳐준 그룹이었어요.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2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콘텐츠가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디어 노출이 야기하는 다른 문제들은 없을까요?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취침하기 1시간 전에는 절대 영상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숙면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해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청색광이 나오는데 이 청색광에 계속 노출이 되면 뇌는 이걸 햇빛으로 인식을 한대요. 때문에 수면 유도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게 아이들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 이전에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것과 집중력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물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흥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스스로 지루한 걸 조절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해요. 오감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활동을 해야 뇌가 성숙할 수 있는데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적어지겠죠. 전문가들이 집중력, 학습,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켜고 생활하는 거, 간접 노출은 어떨까요? TV 간접 노출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를 방해하고 또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아기가 놀 때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게 되는지를 관찰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새로운 문장이나 단어를 훨씬 적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작정하고 TV를 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TV를 켜놓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훨씬 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부모도 자연스럽게 더 적은 양의 단어와 문장을 말하고 아이도 집중하지 않으니까 상호작용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를 읽고 제가 느낀 건 미디어 영상 노출이 아이들의 발달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확실하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었어요. 미디어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눈맞춤을 하고 더 많은 단어를 말하고 부모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미디어 노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영유아 미디어 노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논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유의미하고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조건 안에서 아이들을 정말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장기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또 아기들을 데리고 그렇게 미디어 노출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윤리적으로 부적합하기도 하고요. 2세 미만 영아기에 미디어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좋겠지만 영상을 잠깐 노출했다고 해서 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집안일하는 시간을 번다거나 아니면 육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상 잠깐씩 영상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은 크게 자책하기보다는 아이들과 눈맞춤, 신체활동, 상호작용을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의 시간 동안 미디어를 노출하는지, 그리고 미디어 노출 이외의 시간 동안 부모와 어떤 만큼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노출하면 좋을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어떤 영상을 노출해야 할지, 저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는지